안녕하세요. 공간 산책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곳 KT 광화문지사 버스 정류장에서 1020번 그리고 7212번 버스 중에 빨리 오는 걸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마침 102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으니 바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1등으로 탔네요. 하하. 오늘 산책할 곳은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되는데요. 한 해 방문객이 73만 명이나 될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는 곳이긴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의 멋진 공간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번 기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화문을 지나쳐 차창 밖의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부암동 주민센터 무개원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버스 진행 방향을 따라 직진하겠습니다.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앞쪽에 횡단보도가 나오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나오는 배경 세탁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산책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째 초입부터 또 오르막이 나오네요. 오늘의 산책 코스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편한 무장의 숲길과 동네 산책은 아닌데요. 서울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산인 인왕산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고 계신 코스가 아닌 가장 빠르게 인왕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 소개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인왕산 자락에 숨겨진 멋진 공간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택들 사이에 나 있는 골목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골목길을 따라 끝까지 올라오면 양쪽에 작은 텃밭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길의 끝까지 가면 이렇게 방향 안내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왕산 정상에 가기로 했으니 왼쪽으로 가야겠죠. 안내판에서 바로 왼쪽으로 돌면 샛길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등산객분들께서 많이 다니는 코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느낌은 아닌데요. 샛길을 따라 다 올라가서 길을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 마치 길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야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 맞긴 한 거예요? 네, 여기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길 맞습니다. 무려 서울 도심 등산 관광 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공식 등산로인데 그동안 다녔던 잘 정비된 등산로들과는 다른 모습에 당황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갔던 흐릿한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곳곳에 이렇게 작은 암릉 구간도 있으니 등산하나 미끄러지 않는 신발을 필수로 신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인왕산을 오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등반하시는 선바위 코스나 한양도성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코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빠르게 인왕산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허벅지가 튼튼하신 분들은 이 코스 추천드립니다. 시간은 금이니까요. 걷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지만 발밑에 바위길을 따라 걷고 계시다면 그것이 맞는 길이니 걱정 마시고 씩씩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힘내서 희미한 길을 따라 계속 오르다 보면 인왕산의 주 능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가파르고 희미한 길 대신 제대로 된 능선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세탁소와 편의점이 있던 골목 초입에서 이곳까지는 약 15분, 그리고 골목 끝의 샛길에서부터 이곳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죠? 하지만 튼튼한 허벅지는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 9시 정도에 이곳을 지나쳤는데 벌써 하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겨울도 아닌데 벌써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 4월 인왕산에 산불이 나게 되어 나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정도의 면적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하는데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히지 못했지만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니 산에 오르실 때만큼은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게 타버린 나무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산림청에서도 복구를 위한 현장 토론회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다시 푸른 능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안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가다 보면 암릉 구간이 나오는데요. 왠지 모르게 오르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바위를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올라가셔도 되고 또 밧줄을 잡고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기 때문에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로 장만한 카메라가 손떨림 방지가 잘 되어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 이번에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씩씩하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원 돌탑이 나왔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그러고 보니 벌써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은 것 실합니까? 저는 아직 2024년을 보낼 생각이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 길을 따라 직진하다 보면 드디어 앞쪽에 인왕산의 명물 바위 중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길게 뻗어있는 바위가 매력적인 이곳은 바로 기차바위입니다. 기차바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장관인데요. 북악산과 함께 저 멀리 북한산도 보이네요. 파란 지붕의 청와대와 함께 청운동과 효자동, 그리고 경복궁과 광화문은 물론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위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는 홍제동을 비롯해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수놓아진 서울의 멋진 절경을 볼 수 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기차바위 쪽으로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넉넉히 경치를 바라보며 물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쉬었다 갔는데요. 여러분들도 날씨 좋은 날 인왕산 기차바위에 오셔서 멋진 풍경 실컷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숨도 돌리며 조금 쉬었으니 이제 다시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암릉 구간을 조심조심 내려갔다가 다시 길을 따라 오르고 다행히도 산불에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 구간을 지나쳐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면 바로 앞에 방향 안내판이 나오고 이곳에서 무악재 하늘다리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양도선 성곽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인왕산의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제 다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짓말. 원래 등산할 때 다 와간다는 말 완전 뻥인 거 국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산책을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시라면 진짜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커다란 바위 옆에 계단을 오르고 또 철계단을 따라 조심조심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릴 때쯤 옆에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내서 올라가다 보면 힘들었던 오르막은 어느새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커다란 바위와 함께 인왕산 정상 표지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338.2m 높이의 인왕산 정상. 드디어 공간 산책이 인왕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인왕산 정상에 올라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네? 뭐라고요? 인증샷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정상 바위에 올라 360도를 돌며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는 일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인증샷도 남기시면 좋겠죠. 참고로 등산 시작 지점이었던 골목 끝의 샛길부터 정상까지는 촬영을 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30분 걸렸습니다. 하산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더 멋진 풍경이 연출되더라고요. 조금 더 경치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말 아침이어서 그런지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숨겨진 공간도 소개해드려야 하니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곳으로 다시 내려간 뒤 소나무를 지나면 앞쪽에서 방향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창의문 방면인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왕산 정상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경치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인왕산 정상에 오르셔서 멋진 풍경과 함께 건강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조심조심 내려가면 어느새 아까 걸어왔던 성곽길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성곽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올라올 때 보았던 방향 안내판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기차바위 쪽에서 올라왔으니 이번에는 창의문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부터는 힘들지 않은 길이니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쪽 구간의 소나무들은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소나무와 성곽길이 어우러진 풍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저 멀리 예전에 다녀왔던 북악산이 보이는데요. 북악산 비밀의 숲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맨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서울 전체가 다 비밀이라고 하겠네. 오늘도 역시 공사를 부르는 공사 산책답게 공사 구간에 빠지면 섭하겠죠? 하하. 공사 구간을 지나쳐 조금만 내려오면 멋진 소나무 한 쌍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소나무들은 한양도성 부부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지가 이어져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 소나무를 지나쳐 계단 끝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작은 데크 쉼터와 함께 숲속 쉼터라는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안내판을 따라 오른쪽 샛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설명문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숨겨진 비밀의 공간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인왕산 숲속 쉼터는 1968년 1.2.1 사태로 생긴 병사들의 거주 공간으로 쓰였던 인왕 3분초였는데요. 50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2018년 인왕산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지금은 이렇게 숲과 어우러진 멋진 쉼터이자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숲속 쉼터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숲속 쉼터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는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창문 밖에 펼쳐진 푸르른 인왕산의 숲을 배경 삼아 이곳에 비치된 책을 읽으며 또 휴식을 취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2021년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비롯하여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요새는 SNS에서도 많이 알려져 주말에는 오픈 시간에 오시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주말 오픈 시간에 오시거나 평일에 오셔서 여유롭게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픈 시간에 딱 맞춰 왔는데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쉼터 안에는 이렇게 남, 여 화장실도 구분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반목과 통제의 상징이었던 인왕 3분초가 지금은 인왕산을 즐겨 찾는 이들의 쉼터이자 도서관이 되어 개방과 교류의 상징이 되었으니 이 또한 역설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제 숲속 쉼터를 나와 다시 초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왔던 곳의 안내판과 작은 쉼터를 지나쳐 방향 안내판이 나오면 청운문학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북악산과 함께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들을 바라보며 성곽길을 내려가다 보면 다시 한번 방향 안내판을 만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윤동주 문학관, 청운문학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가 나오고 오늘의 산책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의 창의문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정자와 함께 작은 공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예전에 산책 다녀왔던 청운문학도서관과 인왕산 숲길로 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왼쪽 방향인 시인의 언덕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생전 시상을 다듬고자 왔던 곳으로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한쪽에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인 서시가 담긴 시비가 있고 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작게나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언덕을 뒤로하고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안내판이 나오면 윤동주 문학관으로도 가실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창의문 방면으로 직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인왕산 부암동 코스로 산책을 시작하여 인왕산의 명물인 기차바위를 거쳐 인왕산의 정상에 올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창의문 방면으로 하산하다가 인왕산 숲자락에 숨겨진 인왕산 숲속 쉼터를 산책해 보았는데요. 시간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서사적 풍경이 어우러진 인왕산에 꼭 오셔서 멋진 풍경도 보시고 쉼터에서 책도 읽으시며 사진으로 추억도 남기시면서 즐거운 산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산책 시간은 등산로 초입에서부터 정상까지 30분, 그리고 정상에서부터 인왕산 숲속 쉼터까지는 25분 소요되었으며 부암동 골목 시작점부터 하산 지점인 윤동주 문학관까지는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총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총 산책거리는 약 3.3km 정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의 끝까지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고 도로를 따라 아주 조금만 내려가면 오른쪽에 윤동주 문학관과 함께 바로 앞에서 버스 정류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자아문곡의 윤동주 문학관 정류장에서 어떤 버스를 타셔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